네, 이제 중요 인물 조스갱, 데프레 그리고 동시대인입니다. 조스갱은 1500년 전후에 살았고 그리고 16세기 전반 활동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덜란드 악파는 물론 르네상스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고전 시대의 모차르트와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차르트는 고전 음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곡자죠. 베토벤이 고전 시대에서 낭만으로 넘어가는 위치에 있었다면, 모차르트는 고전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스갱은 르네상스 전성기 음악을 잘 보여주는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대표 작곡가답게 모테트, 미사, 샹송을 주요 장르로 작곡을 했어요. 그 중에서 모테트를 먼저 보겠는데요. 우선 음악적인 특징, 조스갱의 역할을 보면 조스갱의 중요한 점이라 그럴까요? 업적이라 그럴까요? 첫째, 오케게임과 오브레이트의 기법을 전승했다. 왜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카논 기법하고 정선율 기법, 그리고 종지를 향해 몰아가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걸 전승을 했고요. 네덜란드 악파를 통해 전승했고요. 특히 모방 기법, 이미테이션, 모방 기법을 모든 성부에 체계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모방의 법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모방 기법의 법칙. 세 번째로는 호모포닉한 짜임새의 비중이 높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다성부 대위법이 많이 쓰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호모포닉이라고 그러면은 3화음의 음향, 그러니까 부르고뉴 작곡자한테서 봤던 그런 특징들이죠. 3화음의 음향이 이전의 중세시대의 5도, 4도, 옥타브 종지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와 가까운 그런 음향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다성부 모방 기법이 그래서 중심을 이루지만, 호모포닉한, 즉 모든 성부가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어떤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효과적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성부 음악이 주도적이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호모포닉한 이런 부분은 가사의 발음과 분위기를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사와 음악과의 관계도 밀접해져서 때로는 모방 기법, 때로는 화성적인 기법 이렇게 골라섰다는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호모포닉한 부분을. 이런 특징들이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들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110페이지에 보니까 이력서가 나와 있죠. 조스갱 데프레는 프랑스 북부에서 출생했지만 이태리 밀라노, 로마 교황청 등에서 활동을 하고 프랑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궁정에서 활동했습니다. 모테트, 미사, 그리고 샹송 주요 장르를 다 남겼지만은 조스갱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 모테트에서 가장 독창성과 예술성을 많이 발휘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미사가 중요한 장르였죠. 가장 중요한 장르였지만은 미사는 가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문이니까. 근데 모테트는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로운 시, 자유로운 가사를 썼기 때문에 시 내용에 따라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창성과 예술성을 바로 이 모테트에서 발휘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조스킹의 모테트 중 두 가지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모방 기점 기법을
체계적으로 사용했다. 요 말이 나오죠. 모방 기점 기법, point of imitation. 모방을 하는데 모방 기점을 사용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조스갱 이후 르네상스 음악을 특징 짓는 매우 중요한 용어예요. 보니까 동기에 따른 모방점의 연결과 중복, 모방점의 중복으로 끊임없는 흐름을 이루는 다성부 대입법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음악을 예를 들어서 아베 마리아라는 모테트 악보를 봅시다. 네, 이게 조스갱의 모테트 아베 마리아라는 모테트의 시작 부분인데요. 여기 처음에 보니까 아베 마리아라는 가사로 이런 모티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티브가 차례로 모방이 되죠. 그런데 이 베이스가 끝나기 전에 여기서 두 번째 가사 두 번째 가사에 의해서 이게 또 이렇게 차례로 모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끝나기 전에 또 새로운 모티브가 차례로 모방이 되죠. 그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방이 돼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가사가 하나씩 가사에 따라서 4번에 걸쳐서 4개의 모티브가 모방, 기점, 포인트 오브 이미테이션이 나타나는데 중복이 돼요. 그죠? 중복돼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 쭉 연결돼서 어느새 이렇게 연결돼 갖고 어느새 변화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방 기점의 연속으로 진행된다. 혹은 모방 기점의 중복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방 기점의 연결과 중복으로 끊임없는 흐름을 이루는 다성부 기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테트에서 조스갱의 가사 그리기 기법, 올드 페인팅 기법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아까 그 부분이 끝나고 여기서 보면은 두 성부씩 소프라노, 엘토씩 이렇게 같이 나오죠. 같은 리듬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또 테너하고 베이스하고 같은 리듬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사를 이 부분보다는 잘 쉽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성부가 같이 쫙 나와요. 이 부분이 가사가 뭐냐면은 장엄한 환희로 가득 찬 그야말로 이렇게 장엄하게 가사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기도 성모여 저희를 기억하소서 하는 가사인데 여기도 호모포닉한 그러니까 뭐예요? 호모포닉하다는 게 같은 리듬으로 내성부가 같이 이렇게 찬송가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어때요? 가사가 아주 간절한 기도 이런 가사를 잘 들릴 수 있겠죠? 이렇게 조스갱이 대위법적인 부분과 모방 기점의 대위법적인 부분과 또 이렇게 호모포닉한 부분, 화성적인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호모포닉으로 처리하고 가사의 액센트를 음악에 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화성, 선율 등 음악적인 방법으로 가사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을 가사 그리기 혹은 무지카 레저르바타라고 합니다. 이 가사 그리기는 르네상스 후기에 가서는 여기가 이 작곡가들이 이 가사 그리기에 매우 집착해 갖고
뭐 거의 그려요.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는 가사가 나오면 올라가는 음형으로 이렇게 등 이런 방법을 쓰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직접적인 노골적인 가사 그리기는 쓰지 않고 있지만은 이렇게 어, 모방적인 부분과 화성적인 부분의 대조를 적절히 이용해서 가사 그리기를 표현하고 있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베 마리아라는 모테트를 들어봤는데요. 사성부 아카펠라였죠. 사성부 아카펠라고 처음에는 모방 기점의 중복으로 흐르다가 그래서 끊임없는 흐름으로 흐르다가 짜임새의 대조로 가사를 강조했어요. 화성적인 부분이 비교적 많이 쓰였는데 중요한 종지에서는 지금의 도미넌트 타닉과 비슷한 그런 방향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전의 오케게임에 비하면은 더욱 화성적이고 그리고 모방 기법이 체계적으로 쓰였다. 이 모방 기점 기법으로 그쵸? 이게 중요하고 화성적 부분과 이 모방 기점 기법이 대조를 이루면서 음악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 조스갱의 모테트까지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스갱의 또 다른 중요한 장르인 미사와 샹송, 세속음악을 다루겠습니다.